1번 사랑의 파괴의 만화. 옛날에 인터넷에 이런 사랑의 파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아멜리 노통브의 자전소설로 만든 만화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약간 사춘기가 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예쁜 여자아이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인공은 첫사랑을 만나게 되죠. 세상의 중심은 그 아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관심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니까 화에 못 이겨서 그 친구를 불러서 너도 날 좋아해야 해, 내가 널 좋아하거든, 이런 살짝 이상한, 약간 전두엽이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 여자아이는 무시를 합니다. 그 아이는 유명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아 보였다. 최악이었던 것은 그 아이가 다른 남자애와 있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같이 있는 것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한다. 당신은 반드시 포기해야만 한다. 당신 자신을 파괴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이 사랑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게 소설이라 그렇지 사실이 아니죠. 이게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요건 또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한테 엄마가 조언을 해줍니다. 만약에 너가 아직도 그 아이한테 관심이 있다면 너는 그 아이를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 이 문장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거든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맞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 친구를 무시를 합니다. 엄마와의 약속에 따르면 yes, no, 관심 없어, 이 세 가지 말만 할 수 있었다. 약간 엄마가 문제가 있죠. 근데 일단 주인공이 그래서 여자의 관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악마는 계속해서 무시해, 상처 입혀, 경멸해. 그러면 너는 그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그녀의 사랑도 네 거야. 하지만 마음을 보인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상하죠. 아주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인식이고, 하지만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랑 여자애가 어떻게 하교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여자애가 다른 남자애를 언급하면서 그 남자애가 사실 나한테 매달렸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그래서 만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여자애가 설마 그 아이가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만났다고 애들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살짝 쎄합니다. 그 여자애는 사람의 급을 나누는 그런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주인공은 겉으로는 무시를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아이를 찬양합니다. 그 아이는 혼자 빛나는 별이었고 그녀가 필요한 것은 단지 자신뿐이었다. 예전에 들었을 때는 정말 사랑의 언어처럼 들렸지만 지금 보니까 약간 나르라는 암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애가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 가는 마지막 날 주인공은 결국에 포기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했고 무시한 이유를 다 얘기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주인공은 평안함과 기쁨, 안도감을 느껴요. 울면서요. 이게 사실 정상이죠. 하지만 그 여자애는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그게 내가 너에게 듣고 싶었던 모든 거였어. 약간 번역체죠. 이러고 가버립니다. 호러 영화가 따로 없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주인공은 앞으로 새 학년이 되거나 새로운 학교로 이사를 가서 아무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고 다 무시하고 지냈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많은 여자애들이 관심을 주고, 그래서 자기는 계속 사람들을 무시하고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다. 사랑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배우지 않았는가. 고맙고도 고마운 그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번 나르시시스트 소설. 이게 나르를 돌려서 까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의 감정 조종, 그들의 사랑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사랑을 권력 싸움으로만 보고 마음을 숨기고 일부러 무시하죠. 그러면 나르들은 또 오히려 끌리고요. 이게 나르들의 사랑 방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주인공 엄마도 나르끼가 있어서 아들을 감정적으로 학대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건부 사랑을 해서 주인공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하면 관심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조건부 사랑에 워낙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르끼가 있는 그 새로 전학 온 여자애한테 끌렸고
엄마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그 여자애도 끌리고 거의 뭐 나르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나르들의 사랑 방식인데요. 원래라면 이제 호감이 있으면 솔직하게 조금씩 표현을 하고 거절당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 누구나 청소년기에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저도 물론 그랬던 것 같고요. 3번 중학생 남자애. 보통 나르기가 있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상대한테 너무 매달리면서 본인이 없고 상대가 관심을 안 주면 오히려 더 끌리고 그러면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본인의 감정을 타인에게 넘겨버린 본인이 없는 말 그대로 나르시스트가 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감정이죠. 아이가 부모한테 상담을 받아봤자 부모가 나르기 때문에 저 소설처럼 형편없는 조언을 해주겠죠. 그래서 저 소설에서는 지금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학대를 당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호감을 부담 없이 표현하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그건 그 사람의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냥 완곡히 거절하거나 무시를 하면 그걸로 알아차리고 살짝 관심이 덜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더 빠지는 게 아니라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진짜 사랑은 사람을 평온하게 만들고 너를 너답게 만든다.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아까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권력 싸움이겠죠. 관심을 없는 게임이죠. 그 게임에서 나와버리고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내가 초라해지는 것은 잘못된 거고 더 우울하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부모님이 원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했는데 공부 잘해야 이뻐하고 말 잘 들어야 이뻐하고 상 받아와야 이뻐하고 그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그 패턴에서는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무시하면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누가 안 좋아하면 더 멋져져서 좋아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인정 중독이죠. 나르시시스트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진짜 사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해지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굴 좋아해도 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좀 단단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조종하려고 하거나 질투하게 만드는 건 그건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힘을 느끼려고 하는 거겠죠. 그 사람 안에 불안, 자기 비하, 상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 필요가 없죠. 사랑은 권력 싸움이 아니니까요. 4번 저도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너무 지친 것도 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우울증도 있었는데 뭔가 감기에 걸렸는데 계속 비 오는 곳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혼자서 일을 하고 저를 믿어주는 여자친구도 있고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친구들을 만나기에는 좀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인간관계가 좁나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사람은 관계에서 상처받고 혼자서 회복하고 다시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회복 단계다. 예전 방식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아직 새로운 방식이 어떤 건지 못 배워서 좀 쉬고 싶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시간 자체가 원래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 군대, 회사, 사람이 없는 곳이 없죠. I hate people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 관계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을 하거나 학교를 가야 하거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또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해보면서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보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혼자 있어도 괜찮고 같이 있어도 괜찮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도 괜찮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버텨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생은 성장하는 맛이 있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